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2년을 좀 마감하면서 모자 이 업계에 대해서 감히 그냥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분석력과 제 경험과 제 노하우를 통해서 이 모자 업계의 변화를 좀 이야기해보고 제 비즈니스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좀 적어보면서 고민해봤어요. 제가 모자를 2001년에 시작했거든요. 옥션이란 곳에 모자를 갖다가 판매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자를 20년이 넘게 해오고 있죠. 처음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떼어다 팔면서 모자에 대한 그렇게 쉽게 접근을 했었는데, 판매가 잘 되고 제가 승승장구를 할수록 모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생산을 직접 뛰러 들어가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모자를 만들고, 그래도 잘 팔리니까 제가 모자를 생산하러 뛰어다니는 걸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만히 앉아서 판매하는 마케팅적인 부분을 좀 하고 운영적인 부분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대행해서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모자를 만드는 걸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그 대행에다 맡기니까 좀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게 또 보이기도 하고, 혹은 더 많이 팔려가지고 더 많이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 캐파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뭐 그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베트남이란 곳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모자 할 때부터 너무나 따라가고 싶던 그 Y사, 그 퀄리티를 쫓아가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왔죠. 베트남에 와서도 그 중간에 낀 아웃소싱 업체 사장님을 껴서 생산을 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지금 와서 보면은 공장을 하나 만나서 오픈하고 궁합을 맞추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작업을 제가 좀 성급하게 빨리 해내라 하면서 갑질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포기하고 돌아가시고 저는 베트남에 계속 남아서 지금까지 8년이 넘도록 베트남에 남아 있으면서 제가 다시 이런 공장 저런 공장 계속 만나고 궁합을 맞춰서 생산해 보다가 쫓겨나고 만들어 보다가 또 잘못되고, 제가 직접 베트남에 있는 큰 공장들과 운영해 본 게 하나, 둘, 이번에 시골로 깊이 들어간 그 공장까지 5군데 공장을 제가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쩌면은 그러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고 많이 치이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좀 그 진화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모자에 대해서 진심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이 또 행동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해나가면서 좀 남들보다는 좀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 모자 업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에도 분명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기도 있었지만 이제 2년 반 만에 한국을 갔다 와서 제가 4월 달부터 거의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또 업체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동향을 좀 파악했던 것 같고, 또 미국 쪽에 연결되는 사람들을 1명, 2명, 3명 계속 만나게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면서 의견도 듣고 상황도 보고, 또 미국 그 분들의 오더를 해내려고 또 베트남에 있는 미국 거래하는 공장들을 만나보면서 또 좌절도 당하고 포기하기까지 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좀 배운 게 많았고, 그 배운 거를 종합해보고 나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이쪽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생각 끝에 제가 지금 멀리 있는 시골 공장과 정말 로컬의 자재들을 사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모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샘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맞는 건가, 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쭉 적어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의견도 들어보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확답을 좀 주시는데, 그게 뭐 제 상황이나 제가 분석해본 요거에 비교해 보자면 큰 틀에서의 변화는 분명히 보였고,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환경과 일단 목표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다르다, 뭐 이런 부분이 보였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달랐고요. 2001년과 2022년은 정말 많이 달랐어요. 20년이 오면서 모자가 바뀌는 역사를 제가 다 몸소 경험했고, 코로나라는 기간을 통해서 전후로 크게 많이 달라진 게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오늘 해보면서 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20년을 달려오면서 보니까 첫 번째 변화는, 모자 공장들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예전에부터 그렇게 모자를 만들고 뛰며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때 거래한 공장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싹 다 망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동대문 시장에 나갈 모자를 좀 만들고 저가형, 그다음 국내 내수용을 만들다 보니까 수출 회사 쪽까지는 닿지를 못했고, 공릉동, 수유리, 미아, 면목동 막 이런 쪽은 이제 그 당시에
동대문 시장에 내수 모자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그곳 공장들은 모조리 다 망해서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만큼 이제 내수에 대한 그 공장들의 튼튼함이 좀 없었다, 허약했다, 뭐 그런 부분이 보이고 그래도 의정부나 신월동, 방화, 고강동 뭐 이런 쪽은 이제 Y사라는 큰 회사의 하청을 받거나 아니면은 수출을 위한 그런 공장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수출을 통해서 하는 공장들이 내공이 좋고 실력이 좋고 장인 정신까지 좀 갖추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마술모자 사장님처럼 또 실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장인 정신을 가지고 버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약간 내공이 떨어지고 장인 정신이 좀 없는 사람들은 계속 망해 나가면서 특히나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천상계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모조리 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정말 옛날 업체들을 얘기해보면 하나도 없어요. 물어봐도. 이런 현상은 제가 일본에서도 봤거든요. 일본에서도 메이드 인 재팬 모자가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유지하면서 명맥을 이어나가는 회사들인데 정말 대단한 장인 정신을 가지고 고급 모자를 만들고 특별한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대단한 모자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한국도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까. 정말 인정받을 수 있고 브랜드에서 혹은 명품 쪽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계속 대단하게 막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근면성실함으로 작은 부자가 되어 나가지 않을까. 어쩔 수 없게 미국이나 일본의 그 형태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모자 업계는 조금 지금 제가 봐도 위태로운 상황 같아요. 더 잘 될 분들은 더 잘 될 거고 위태로운 분들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딱 지금이거든요. 코로나 때 공장이 많이 망하고 혹은 해외 생산을 하시던 그런 브랜드들이 이거 베트남이나 중국을 믿고 운영을 하면 물류가 막히고 락다운이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베트남만 바라보고 물건을 팔겠다고 사업을 하시는데 베트남이 갑자기 락다운이 되니까 물건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만들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부랴부랴 한국 생산을 돌리려고 하니까 캐파가 안 나오고 엄청 고생을 했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다변화, 생산처의 다변화를 해야 된다. 베트남에서도 받고 중국에서 받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양한 동남아 그런 국가들에서 제품을 받고 당연히 한국 생산을 또 많이 해가지고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한국 생산을 하면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또 저도 베트남 생산에 너무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그때 한국 생산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큰 위기가 왔었죠. 입고가 제로. 그러니까 판매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코로나를 버틴 업체들이 오더가 막 몰리면서 정말 큰 기회가 왔는데 저는 솔직히 올해 4월 달부터 한국 공장의 몇몇 공장들을 만나고 공장 뭐 모자뿐만 아니라 의류나 이런 사장님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실망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많이 실망했고 마주 사장님한테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분이죠. 왜냐면은 말도 안 되는 공임이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에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 올라감의 수준이 제가 봤을 땐 이건 아닌데 제가 모자를 20년을 하면서 10년 이상 15년까지 생산 가격이 올라봤자 50원, 100원, 200원, 300원 그 정도 올라가면서 아주 가볍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코로나 이후로 빵 뛰어버려가지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가격에 생산 가격이 나왔고 그 생산 가격이 그렇게 나온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기회가 와서 일을 열심히 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실력을 인정받을 때가 왔는데 욕심을 부리고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버텨서 이만큼 온 거다. 나는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허세가 들어있고 허례허식이 들어있고 그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한국 생산이 다시 떠오를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투자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한국 생산의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자리를 정확히 잡으려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원래 3,000원짜리를 4,000원 부르고 5,000원 불러도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야 너 요즘 나 공유 이거 얼마 받는데 넌 얼마 받냐? 넌 얼마 받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술도 하고 뭐 같이 취미생활도 하면서 그런 걸 막 공유하면서 서로 가격을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쁜 말로 담합하는 거죠. 담합. 모자 하나 만드는데 담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좀 목격되고 가격을 계속 올려요. 그렇게 가격을 올려서 가려면 가, 딴 데 가려면 가 이러는데 솔직히
갈 데가 없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자를 만드는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모자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12,000원, 15,000원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들면은 예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오른 거다.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 가격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들이. 하지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납기도 정확하게 맞춰주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고 퀄리티를 만들어줬을 때 그 가격인 거지, 그냥 툭툭 던져서 떠보고 문외하고서 그 가격을 올라가면은 이 대한민국 브랜드들 다시 다 해외로 나가게 될 거고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물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린 상황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락다운이 다시 올 일은 없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정화됐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창고가 꽉 차서 오다가 떨어지면서 제조업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자군 오더나 좀 싸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더 강할 거예요,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혜택을 좀 받으려고 저 멀리 있는 공장을 찾은 거고요. 그러면서 이거 한국 제조업에 기회가 온 거를 위기로 바꿀 수도 있다, 이 마인드 잘 갖춰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공임이 2배 올랐으면 진짜 인건비가 그렇게 올랐을까? 혹은 부자재나 아니면 하청집들의 자기들은 2배 올려주는 그런 가격을 줬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위태롭게 대한민국 공장이 운영되면 다시 기회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자 제조업은 또 많이 무너지고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준비하는 게 커스터마이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모자 제조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옆에 공장 가서 말만 잘하면 10개도 만들 수 있고 30개, 50개, 100개는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완성된 모자에다가 자수를 놓거나 완성된 티에다가 로고를 넣는 거는 굳이 한국에선 그게 먹히지도 않았고, 또 문화 자체가 남들과 따라 입기는 참 잘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거 입기는 또 싫어하고, 혹은 또 사람들 간에 똘똘 뭉치는 지역 간의 그런 협력체 모임, 대학교의 모임, 친구들 간의 모임 같은 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외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 티나 그룹 티, 그룹 모자, 행사 모자 이런 것들이 좀 덜 강한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그런 행사 모자, 행사 티는 엄청 싸게 만들어요. 단체 모자, 단체 티라는 개념으로 뭐 티셔츠도 1,000원대, 2,000원이 안 넘는 그 티셔츠 중국산 그거에다가 로고도 간단한 로고를 찍어서 한번 빨고 나면은 엄청 줄어들어가지고 입을 수 없는 거, 그냥 그날 하루만 입는 일회용품 같은 그런 티셔츠. 모자도 마찬가지죠. 중국산 1,800원짜리 그런 모자에 로고 간단하게 박아서 3,000원, 4,000원에 납품 받아서 그날만 머리에 얹어놓고 행사 치르고 그냥 버려야 되는, 어떨 때는 그 모자 쓰고 비 오면은,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빨간 모자 쓰고서 행사하다가 비가 왔는데 사람들 얼굴에 다 빨간색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고 옷에 막 빨간 옷으로 변하고 색깔 염색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 싸굴탱이 제품들이 이제 행사에 쓰였는데, 또 요즘 친구들은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날 쓰고 이 소속감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계속 써야 되니까 좋은 퀄리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그렇게 바이어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갑질 혹은 불편함, 그 다음 납기가 길어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싶어요 하는데 그런 게 안 된다 거절받고, 뭐 그렇게 좀 어려운 모자를 만들겠다 하면 가격이 막 10,000원이 헐쩍 넘어가고 수량이 많아도 가격이 높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게 다시 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 가격대 모자를 잘 못 만들겠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징, 완성된 모자에 로고를 히트프레스로 저렇게 찍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자수를 찍어서 한 개씩도 만들고 10개도 만들고, 그래서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단체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 요 소속감을 맞춰 갖고 다니자. 예전에는 그런 게 이제 너무 싸고 너무 후져가지고 안 했다 그러면, 요즘은 좀 좋은 업체들이 그런 거를 해주는 데들이 나오고 있고, 완성된 모자에다가 저렇게 자수 때려주는 업체들도 좀 생겨나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미국에는 그냥 한 마을에 한두 군데 혹은 세 군데 정도 그런 것들이 회사가 있는데, 그냥 가정집에서 자기가 이런 기계 갖다 놓고 자동차 주차장 옆에서 막 만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납품을 해요. 그런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져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그런 회사들이 너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젊은 친구들 좀 이런 패션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런 워크숍 하나 차려놓고 오다 받아서 오다 만들어주면서 납품하면은 괜찮은 사업일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즐기면서 내 브랜드도 직접 런칭해서 내가 만들어서 런칭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워크숍 비즈니스 저는 아주 추천하는데요. 대한민국 모자나 티셔츠 쪽에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더 생기고 커스터마이징 비즈니스가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커진다고 하면 나는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솔직히 제가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장비를 엄청 사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한 3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제가 사지는 못했지만 디지털 프린팅 같은 것도 엄청 좋은 기술이죠.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했고 저도 여기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좀 꿈도 크고 제품들을 공급하는 쪽으로 완전 전환했습니다. 프린터기에 A4 용지 꼽잖아요. 그 A4 용지 꼽듯이 제가 티셔츠나 모자에 제품을 공급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제품을 공급해서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단체 모자, 싸구려 모자가, 싸구려 티셔츠가 아닌 진짜 브랜드에서 쓸 법한, 저도 브랜드 생산이나 제가 하는 것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하다 보니까, 하지만 공장이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베트남에 깊이 들어와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건 어쩌면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인드의 고급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해서 오랫동안 쓰게 하거나, 아니면은 만족도 높은 제품을, 가격대가 조금 있어도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쩌다 만나졌지만, 그 공장이 정말 하이 퀄리티를 만들면서도 호치민에서 3시간 떨어져 있으니까 인건비가 싸고 안정돼 있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베트남 부자재에서도 너무 최상급이 아닌,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는 수준의 이 베트남 로컬 공장들이 만들어낸 이 똑딱이나 메탈이나 원단이나 부자재들을 사용해 준다 그러면, 굳이 한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들어와서 봉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컬 제품을까지 사용해 버리면 가격이 정말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가격이 나오면, 이러면은 내가 미국 시장에도, 거대한 시장에도 덤빌 정도까지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내보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는 뭐 리차드슨이나 유풍이라는 회사가 정말 하이 퀄리티의 고급 제품의 이 무지 제품을 만들어내서 공급을 하고, 티셔츠도 길단이라는 뭐 그런 일반 브랜드도 있지만 벨라 캔버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하이 퀄리티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보고, 모자는 제가 하겠다 하지만 그런 커스터마이징 시장도 그렇고, 그 커스터마이징 시장에 유통을 하는 동대문 쪽의 모자 시장에도 제가 만드는 하이 퀄리티의 아주 좋은 가격에 가성비 좋은 무지 모자부터 세팅을 해서 들어가려고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드는 모자들은 브랜드 쪽에 가깝게 하지만 그렇게 3, 4만 원대의 그 브랜드들에게는 적용이 되진 않을 거고, 2만 원대 수준의 브랜드들은 제 모자를 사용해서 판매하면은 좋은 가성비의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사장님들이 제가 이제 출시할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면 기존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중국산 싸구려, 제가 나중에 비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봉제가 어떤지, 땀수가 얼마나 엉망인지, 모자 쉐입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제가 만드는 제품과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제 고급 제품이 커스터마이징 해지는 시대를 제가 만들려고 하고요. 이 커스터마이징도 대한민국의 아주 안전하게 자리를 잡아서 우리 모두들이 좀 패션을 즐기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로고를 모자와 티셔츠에 이렇게 얹어놓고 하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비즈니스를 저는 계속 해나갈 거고, 전폭적인 서포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비즈니스는 좋은 제품을 공급해서 그쪽의 비즈니스가 좀 확대되고 커지게 바라보면서 제가 요즘 사업을 해나가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국 공장에 정말 좋으신 장인분들과 저는 장인 정신을 계속 가지고 좋은 제품을 출시해낼 거예요. 요 모자같이 만족도가 높고 사람들이 사고 또 사고 세탁해서 5년 10년을 계속 쓰게 하고 싶은 그런 좋은 모자를 한국 생산을 할 거고, 베트남 생산을 통해서 정말 가성비 좋고 싸고 디자인, 품질 그냥 다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자를 만들어냈는데 커스터마이징 시장을 들어가고 싶고, 저는 거기서 중국산의 그 싸구려 엉망인 모자들을 다 몰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동대문 혹은 남대문의 모자 도매 시장에서도 중국산이 요즘 많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흐리고 물을 흐린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한국의
중국산 모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중국이 요즘은 퀄리티가 올라간 것도 있고 한국의 공장들의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그렇게 시장을 공급하는 공장들에 너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 수요에 따르기 위해 중국의 모자들이 들어와서 그 공급을 맞춰주고 있는데요. 제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지는 모자들과 제가 아주 멋스럽게 한 디자인으로 그 수요를 맞추면서 중국산이 들어올 공간에 베트남산이 들어와서 한국 회사, 한국에 연관된 사람들이 차라리 실력 발휘를 하고 돈을 벌 수 있게 그런 가격대의 제품을 좀 형성해 보려고 2023년은 저의 해로 좀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2년에는 좋은 경험을 쌓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의 결을 좀 바꿔버렸고요. 어쩌면 제가 가진 많은 노하우들이 응축돼서 펼쳐나갈 수 있게, 그리고 한국 생산과 베트남 생산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장인 정신과 가성비를 갖추는 그런 사업을 해나갈 거고, 비즈니스의 방향은 이제는 좀 정확하게 딱 자리를 잡고 해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잘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도 하고, 모자에 대해서 깊숙이,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로컬 저 막 컨테이너 차 다니는 그곳까지 다녀왔잖아요. 제가 꿈꾸는 제 비즈니스는 태국에도 프리미어 도매 유통의 매장을 만들고 베트남에도 매장을 하나 만들 예정이고요. 한국의 저희 프리미어 매장도 제가 이제부터 실력 있게 만들어낼 그 제품들이 활약을 하면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정확하게 길이 잡혔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해나갈 제 유튜브도 좀 더 자신 있게 길을 알고 있으니 자신 있게 나갈 거고, 아직도 조회수나 댓글은 좀 별로 효율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정보들이나 분석들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이 활약들이 도움이 될 거라, 그런 분들은 100명은 넘을 거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 카카오톡이나 전화번호, 베트남 전화번호를 다 공개했거든요.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제 사업 비즈니스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이제부터는 제 통장이 좀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에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저한테 카카오톡 보내주시고 뭐 연락을 주셔도 좋은데, 단점은 제가 그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수는 없고, 잠깐씩 차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좀 필요한 정보들은 계속 제가 유튜브에다가 남기겠습니다. 자세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그런 영상들을 보여드릴 거니까 긴 시간을 제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어쩌면 뭐 댓글 같은 데도 남겨주세요. 어떤 게 궁금하니까 어떤 거 좀 찍어봐 달라, 영상 해달라. 베트남에 대한 얘기도 좋고 모자에 대한 얘기도 좋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조금 무서운 놈이거든요. 모자 깊숙이 들어가고 생산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진 놈인데, 이런 무시무시한 녀석과 적이 되지 않고 친구가 돼서 함께 길을 나아가자, 비즈니스를 나아가자,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카카오톡이나 전화번호를 열은 거고요. 그런 분들의 모자 사업을 오래 하시건 짧게 하시건 능력 있고 좋은 유통 파트너, 마케팅 파트너 이런 분들 기다립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좋은 파트너가 될 거고요. 연락 안 주신 분들은 저와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그런 모자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 구독, 좋아요, 댓글 좀 써주세요.